코오롱그룹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오늘 전격 발표했습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그동안 특권을 누렸지만 다 내려놓고 창업가로 새 출발하겠다며 퇴진을 선언했는데요. 오너 2세, 3세들의 이른바 재벌 갑질 소식만 들려오던 대기업 뉴스 가운데 이런 깜짝 발표 참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수요일의 오아시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 얘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에 임직원 행사에서 예고도 없이 이 이웅렬 회장이 깜짝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 네, 고구마 뉴스 속에서 사이다 속보였는데요. 네. 그 이웅렬 회장이 창업주의 아들입니다. 예. 사실은 뭐 임기를 무한히 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였는데 이제 내가 비킬 때가 된 것 같다. 임직원들에게 그런 편지를 보냈고요. 네. 사실 이게 굉장히 전격적인 일이라 탄핵에서도 아주 많이 놀랐다고 하는데 예. 별도의 퇴임식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네, 정말 파격의 파격이네요. 이제 이동찬 명예회장의 아들이 되는 거죠, 이웅렬 회장이. 네. 그 전반적인 23년 동안 이제 코오롱 그룹을 이끌어 왔는데 전반적인 평가는 좀 어땠습니까? 경영 능력에 대한 평가는 사실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회장으로 취임한 게 96년이었는데 예. 직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IMF, 소위 외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룹 전체가 큰 위기를 맞게 되고요. 네. 계열사의 한 절반 정도를 내놔야 했고 사실 가장 뼈아팠던 건 그 017 번호 기억하실 텐데요. 예. 신세계통신 주식을 포항제철에 넘김으로써 결국 이게 SKT로 흡수가 되거든요. 아. 이 사업권을 놓친 거, 이걸 굉장히 후회하는 부분으로 남겨놓았는데 네. 그래서 사세를 키우지는 못했다 이런 평가가 있지만 또 반면에는 우리가 2014년 마우나 리조트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비극적인 사건이었죠. 그렇죠. 폭설 때문에 체육관이 무너지면서 네. 인명피해가 컸는데 당시에 현장으로 바로 달려가서 아주 낮은 자세로 유족들에게 성의 있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예상할 수 있는 비난을 상당히 비켜갔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적시에 판단력이 아주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예, 부분이죠. 상당히 뭐 행동파다 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왜 갑자기 그만두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도 또 엇갈린 또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뭐 일단 대관은 없다 이게 중론이에요. 아, 큰 과오는 없었다. 그렇죠. 뭐 직을 내놔야 할 만큼 잘못했기 때문에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고령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63세니까요. 사실 요즘 세상에서는 뭐 청년이라고 해도 그렇죠. 본인이 스스로를 칭하기를 청년 이웅렬로 거듭나겠다고 하는데 네. 그 밝힌 각오가 더 사실 신선합니다. 청년 이웅렬로 돌아가서 내가 새로운 창업을 통해 코오롱 그룹이라는 이 보호막 밖에서 네. 뭔가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창업가 정신을 한번 발휘해보겠다. 이런 예. 언급을 했습니다. 또 이게 이제 금수저를 물고 있느라 이에 다 금이 갔다 이런 또 인상적인 발언도 하셨는데 뭐 스스로 금수저라고 인정한 것부터도 참 인상적인 것 같아요. 신선하죠. 네. 저도 금수저가 내가 금수저라고 말하는 거 처음 봤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덕분에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살았다. 그만큼 책임감의 무게도 컸는데 이제 이에 다 금간 것 같다. 책임감 내려놓고 나가서 새로운 도전 정신으로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다. 네. 중간에 사실 이분이 벤처 같은 것들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경험도 있습니다. 아.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나가서도 어떤 방식의 사업을 하게 될지 사실 상당히 궁금해지는 대목이에요. 네, 이 코오롱은 지금 사실 보면 패션과 건설, 유통, 화학 소재 산업 이런 부분들이 유명하고 또 최근에는 바이오 제약 분야에도 주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 코오롱 그룹 경영은 그럼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전문 경영인들이 이끌어가게 됩니다. 네. 지금 그 최근 인사를 통해서 주식회사 코오롱의 대표가 사장으로 승진을 했거든요.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각 주력 계열사의 대표들이 일종의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요. 네. 거기에서 그룹의 주요 현안을 논의를 하게 되고 예. 여기에서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이제 이웅렬 회장의 아들이 있어요. 네네. 이규호 전무가 최근에 상무에서 전무로 승진을 했는데 아직 30대 중반입니다. 네. 그래서 이규호 전무에게 충분히 경영 수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네. 뭐 스스로의 경쟁력도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긴 시간을 가진 뒤에 네. 그 다음에 후계 승계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이게 코오롱 그룹 측의 설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사실 가장 큰 경제 이슈는 금리죠. 예, 이번 이제 금요일에 마지막 금통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여기서 금리가 오를 것인지 상당히 관심사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시장에서 보니까 항상 이 금통위를 앞두고는 시장의 채권 전문가들이 투표를 하거든요. 네. 거기에서 방향성이 대체로 맞아 떨어지는데 이번에는 거의 80%에 가까운 설문 응답자들이 네. 올릴 거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그와 별개로 네. 상황이 여의치 않다. 아. 올리기에는 이주열 총재가 부담이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한 템포 쉬어가고 내년에 상황을 좀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이게 지금 인상 전망이 아주 우세한 가운데 우리 박연미 평론가께서는 다른 지금 전망을 또 내놓으셨는데요. 일단 인상해야 된다는 주요 근거로는 아무래도 가계부채 부담이 크고 또 그 미국과의 금리 차이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국과의 최근 들어서는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이걸 밴드로 설정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과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가 이미 역전된 상태이고 네. 더 이상 이걸 방치하면 더 이상의 격차가 벌어지는 건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우리보다 훨씬 빨리 높이 올라갔다는 거죠. 네,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또 반대쪽에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외자가 빠져나가고 이런 영향은 사실 과거에 비해서 크지 않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인상의 근거로 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물가가 많이 올랐다. 1년 전하고 비교한 지난달 물가가 2%를 충족했으니 네.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물가 관리 목표를 이미 충족을 했고 네. 농산물, 석유류 중심으로 많이 오르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요. 예. 국제유가가 사실 그 사이에 또 꽤 떨어졌거든요. 예, 그렇죠. 최근에 들어서도 보니까 사우디 증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떨어지는 추세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관심사인 이유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그 자본들이 미국 시장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빠르게 기준금리 올려왔는데 미국도 또 금리를 추가로 더 인상할 것이냐 이 부분이 지금 또 관심사인 것 같아요. 네, 미국이 이번 달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에 있었던 미국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를 했는데 예. 다음 달에는 뭐 거의 한 80% 이상 올라갈 수 있다. 이게 시장의 대체적인 컨센서스인 건 맞아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리겠다는 부분은 성명으로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기정사실화돼 있는 부분인데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내부 사정이 지금 이걸 추격해서 따라갈 만큼 괜찮은 것이냐, 어느 쪽이 더 리스크가 큰 것이냐, 사실 한국은행은 그걸 선택해야 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예. 미국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곳은 연방준비제도라고 그렇죠. 하는 곳이죠. 줄여서 이제 연준이라고도 하는데 그 연준 내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올려야 된다, 또 신중해야 된다 이런 게 항상 미국이건 한국이건 그런 이제 논란 내지는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네. 있는 것 같아요. 의견이 엇갈리고 미국에서는 특히 금리 인상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죠. 네. 이렇게 되면 실물 경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아직까지 우리가 충분히 배부르지 않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인데요. 예. 뭐 그와 별개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건 우리 고유의 권한이다. 미국에서도 그런 말은 나옵니다만 네. 다음 달 상황 이후에도 그러니까 내년으로 간 뒤에도 미국은 꾸준히 금리를 올릴 거다. 이건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서는 이제 문제는 부진한 내수.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특히 또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어서 이 금리가 이제 지금 1.5%인데 0.25%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인상이 되면. 네, 보통 그렇게 올리죠. 예. 그렇게 된다면 이게 또 이 소비 심리에도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게 관심사인 것 같아요. 지금 여건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네. 소비 심리가요. 최근에 나온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가 있는데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조사를 하거든요. 네. 이게 한 달 만에 3.5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2달 연속으로 기준치를 밑돌았습니다. 네. 이 숫자가 96인데요. 100을 기준으로
기준으로 해서 100보다 아래쪽에 있다 그러면 소비 심리가 좋지 않구나 이렇게 판단을 비관적이다. 하거든요. 예. 그리고 숫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경기 둔화 우려가 컸던 작년 2월 이후에 가장 낮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이제 연말이고 이 2019년이 다가올 텐데 내년도 경기 전망도 지금 그렇게 밝은 편은 아닌 거죠. 네, 지금 향후 6개월을 내다보는 그런 경기지수 조사 결과 같은 것들도 심리 상태가 참 좋지 않구나. 경제 주체들이 많이 위축돼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엿볼 수가 있는데 네. 일단 현재 경기 판단도 좋지가 않고요. 이게 기준치보다 뭐 한참 아래에 있고요. 향후 6개월 뒤에 지금보다 경기가 나아질 거냐 네. 이걸 물어봤을 때도 전월 대비 떨어졌을 뿐 아니라 기준치 100보다 훨씬 낮은 72에 머물렀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한은이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시기를 놓쳤다. 이런 비판도 많이 받아왔는데 이 지금 투자, 내수, 소비 모든 게 경고음을 내고 있는 지금 상황에 오니까 그 어느 때보다 또 더 결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항상 사실 금리를 마음껏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겠지만 지금은 정말 진퇴양난이에요. 한국은행 네. 입장에서는 기존의 스탠스를 유지한다 그러면 중간은 가겠지만 그래도 올려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고 사실 무엇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정감사 기간 내내 올리겠다는 시그널을 너무나 강력하게 그렇죠. 줬기 때문에 네. 오른쪽 깜빡이 켜고 좌회전을 해버리면 시장에서 아우성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올리기에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여러모로 실기에 재실기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한은 금통위의 금리 인상 여부는 경제에 미칠 여파가 큰 만큼 금융당국이 최선의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합니다. 오늘 박연미 평론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